안녕하세요. 서울 IBF의 이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IBF의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정자은행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무정자증이 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정말 무정자증 환자들이 저희 클리닉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무정자증이 많아져서 오시는 걸 수도 있고, 서울 IBF가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시는 거에 많아졌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정자증 남편을 두면 되게 망설이다가 5년, 10년 지나서 당신 나이가 이제 40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다 라고 하면 바로 그냥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젊은 부부인데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기꺼이 가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무정자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두 부부가 좀 논란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을 거고 찾다가 해서 정자은행이라는 거를 이제 보러 오시게 되는데, 사실 정자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물론 외국에는 정자은행이 나라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정자은행 치면 정자동에 있는 뱅크가 이렇게 떠요. 정자은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관련된 정보도 그렇게 어프로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또 무정자증 부부들이 자기가 궁금해 있는 걸 카페 같은 데다 올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또 지워버리기 때문에 정자은행에 대한 의료진의 입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자은행을 이용하러 오셔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부들이 질문이 맞아요. 많은데 가장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 기증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왜 기증을 했냐,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선행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증자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지는 않고 그렇죠. 이경 원장님이 기증자분들을 만나고 있으시기 때문에, 원장님은 기증자분들 만나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기증자분들한테 오셨는데 되게 고마운 분인데 왜 기증했어요?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돈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잖아요. 교통비 정도만.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고 정말 당신의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억에 남은 기증자 중에서 한 분은 애를 낳을 생각이 없고 결혼할 생각은 없다. 대신 이제 자기 유전자가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도 또한 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도 선에서 나는 기증을 생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이 기증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블루 칼라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화이트 칼라들이 오셔가지고 기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재학을 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 대신 또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안 하시죠. 결혼하기 전 이렇게 미혼인 남성들이 대부분 오신 것 같긴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대전에서 오신 분인데 인천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피검사를 한 번 더 하러 오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한 금액 이외의 실비 제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비로 당신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꺼이 또 오셔가지고 검사하고 기증을 또 마무리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렇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저랑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정자를 기증하신 분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느낌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식세포를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맞아요.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기증을 받아서만 사용을 하는데요. 기증자분들이 오셨을 때 교통비 정도의 실비만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이제 검사 비용 같은 거는 저희가 되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 병원에 IRB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윤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병원의 정자은행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희 병원에 오시는 무정자증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명에 한 7, 8명이 정자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증자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는 대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가용할 수 있는 기증정자가 좀 있는 곳을 서울 근교에서 찾는 게 우리 병원이 아니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증자분들이 오셔서 뭐 기증하고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증을 하는 데까지, 기증된 정자를 사용하는 데까지는 6개월에서 길면은 1년까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한 4, 5번 정도의 방문을 하면서 검사하고 기증 탈락, 뭐 기증 탈락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한 5번에서 6번 정도 오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기증하러 오셨는데 적격되는 경우가 28% 정도밖에 안 돼. 28%요? 네. 10명 중에 7명은 기증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3명 정도만이 기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엄격하죠. 그래서 가끔은 서울, 경기 지역에 저희 병원 이외에 정자은행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거기에는 정자가 없는데 저희는 정자가 있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여기는 정자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왜 네.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뭐 아무 정자나 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10분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2, 3명밖에 기증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병원과 다르게 이렇게 정자를 기증을 받으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지금은 약간 공급이 좀 우월한 입장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잖아요. 거의 떨어질 것 같다라는 수준에서 계속 하나씩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넉넉하다라기보다는 빠듯하다 정도 수준이잖아요. 제가 또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기증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기증이 계속 조금씩 저희가 채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기증자라고 하고 그 기증된 정자를 이제 받는 분들을 이제 수중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 수중자 분들은 내 임신율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남성 쪽 요인이 극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액 검사에서 준 정상이 나올 경우만 정자를 기증하는 거니까 남성 쪽 팩터가 제거된 상태에서 임신율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작년 데이터를 보면 배아가 만들어졌고 이식을 할 정도의 배아가 됐다라면 아기집이 보이는 확률인 이식당 임상적 임신율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시험관 확률보다는 확실히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저희 쪽에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있긴 있죠. 20%.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쪽으로는 80%를 이렇게 자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게 또 20%가 아닐까. 수중자 부부들이 임신율이 또 좋아서 네. 첫째를 또 잘 가지시더라고요. 요새는 하나만 낳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이를 위해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 둘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용했던 정자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신이 됐는데 자기한테 배아가 없다. 분만하고 올 거면 한 1년이나 1년 반이 있다 올 건데 그러면 그분의 정자가 없으면 형제끼리의 어떤 이질감을 뭐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키핑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신이 돼서 이게 상가병으로 전원을 하잖아요. 전원을 했는데 당신한테 남아있는 배아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당신이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정자를 하나 키핑해주는 제도. 물론 이게 그때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슬롯이 있어야겠죠. 가용할 슬롯이 있다면 그걸 키핑해주고 그 키핑된 정자는 계속해서 한 5년 이내까지는 당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들어오는 뉴비들을 위한 혜택보다는 우리랑 인연을 가졌던 분들에 대한 혜택도 좀 보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자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프리토킹으로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Q&A라든지 라이브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질문 받고 또 질문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